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기다려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하상숙 할머니가 오늘 별세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균여 할머니가 어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총 240명, 이 가운데 214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 I Can Speak, 허스토리 등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를 소재로 만든 영화가 잇따라 흥행했습니다. 이에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이끌어낸 것 중 하나가 바로 영화 귀향입니다. 영화 귀향은 시나리오는 일찍이 완성되었지만 번번이 투자를 거절당해 제작이 지연되었고 국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무려 14년 만에 가까스로 상영에 이르게 된 기적적인 영화입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을 함께한 이승현 감독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귀향에서 일본군 다나카 역을 맡고 그 후에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애운길을 연출한 이승현입니다. 현재 이승현 감독님은 조정래 감독님의 조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다큐멘터리에 배우가 아닌 감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영화 귀향 시작 전에는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무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혀 몰랐었어요. 귀향을 하면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할머님들을 또 직접 뵙고 그 문제에 접근하면서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저예산 영화의 열악한 환경에서 배우, 조연출, 메이킹 영상 촬영까지 1인 다역을 소화한 이승현 감독님. 그에게 영화 제작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은 제작비가 좀 부족했던 게 좀 가장 큰 어려움이었지 않았나. 조정래 감독님과 이제 그 영화 프로듀스를 진행하신 류스케 역으로 나오셨던 임성철 PD님 그 두 분이 좀 제일 고생을 많이 했죠. 제작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조정래 감독님은 이제 연출을 해야 되고 스태프들을 꾸려서 가야 되는데 그 진행할 돈도 없고 또 심리적으로 되게 압박감을 많이 느끼시고 임성철 PD님도 이제 영화를 진행해야 되는데 투자를 받지 못하니까 좀 그것 때문에 좀 많은 고비가 있었던 영화 제작 과정. 이승현 감독님은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할머님들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거니까 보통 대부분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지 못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른 대중들에게 좀 알리고 싶다 그런 반성하는 마음으로 좀 하나가 돼서 스태프들 그 현장이 되게 좀 돈독하고 좀 화기애애했다. 그래서 좀 즐거운 현장이었다. 저희가 뭐 대단하고 뭐 유별나고 뭐 좀 특별해서 좀 어떤 책임감을 느낀다는 게 아니라 그 할머님들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알리고 이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과 의무감, 책임감 그런 게 좀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358만 명이 넘는 관객 수를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영화 귀향. 이 흥행은 화제를 넘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는데요. 과연 이 기적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일단은 나눔의 집 후원자분들이 좀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관련 행사를 했을 때 좀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 참석률이 좀 높아졌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행사를 참여하면서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그렇게 좀 느꼈고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제 좀 그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의 수가 좀 줄어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영화에 참여했던 배우와 스태프들은 나눔의 집에 수익의 일부를 기부했습니다. 영화계뿐만 아니라 나눔의 집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곳도 있었습니다. 누미아띠라는 회사에서 할머님들 그림을 저희 심리치료 과정에서 그림을 직접 그리셨거든요.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제품을 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머님 그림이 표지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판매해서 저희가 일부 수익금을 나눔의 집에 기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지도 저희가 종류별로 이제 814가 김학순 할머님께서 처음 이제 증언을 하셨던 그 8월 14일인데 위안부 기리밀로 채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고자 현재 제작 중인 다큐멘터리 애움길. 애움길이란 굽은 길, 멀리 둘러가는 길의 순 우리말 표현입니다. 할머니들께서 걸어오신 굴곡진 시간들이 꼭 애움길의 멀리 둘러 굽은 길과 닮아 이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애움길은 그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옥선 할머님이 주인공이시고요. 우리는 잘 몰랐던 그런 할머님들끼리의 소소한 이런 삶의 이야기들과 또 할머님 각각 개개인의 어떤 특성 있는 모습들, 이것을 할머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좀 느끼실 수 있거든요. 뭐랄까,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승현 감독님이 처음으로 연출을 맡은 작품 애움길. 처음인 만큼 매우 특별할 텐데요. 애움길을 감상할 대중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요? 무겁지 않게 좀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보시고 나서는 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역사책에 그냥 단순히 기술되어 있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진짜 정이 가고 정겹고 친근한 할머님들의 그런 이야기라고 좀 인식을 해서 이 할머님들도 결국에는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삶을 살아가는 좀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좀 그런 거를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비 효과.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가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할머님들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 작은 발걸음이 전 국민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었던 영화 귀향처럼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행하는 작은 날갯짓이 의미 있는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길 바라며 오늘도 나비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